안녕하세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장세은. 저는 장진현입니다. 세아님, 오늘 저희 글로벌 리프트 첫 촬영이시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설레이는 건지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날씨도 세아님을 정말 뜨겁게 반기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너무 덥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또 어젯밤은 열대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여름이 성큼 다가왔구나 싶은 네,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건지 날씨만큼이나 미증시가 또 요즘 굉장히 뜨겁죠. 네, 요즘 또 미증시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안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던 이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고가를 경신한 미증시와 가시화된 관세 영향력에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리테일 투자를 위한 글로벌 워치리스트 IM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매크로 환경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지수나 러셀 2000 같은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100과 S&P 500이 4개월 만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네, 관세 인상 이슈도 그렇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감돌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요, 금리 안정과 함께 소버린 AI라는 키워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투자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7월은 그야말로 이벤트 폭탄의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7월 9일로 예정된 이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인 OBBB,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까지 겹쳐 있어서 정책과 실적이 동시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요즘 시장이 금리 안정과 관세 리스크 사이에서 좀 줄타기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관세 유예 종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 민감주엔 바로 타격이 올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출 관련 업종이나 중국 연계 산업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경기 관세 민감도가 낮은 플랫폼 기업으로 재편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 클라우드처럼 실내 디지털 중심의 소비 테마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피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좀 덜 흔들릴 종목을 고르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리포트를 골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이 리포트는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테마별 종목 리스트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와 중단기로 나눠서 그 종목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한번 테마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테마부터 짚어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AI 로봇까지 확장 중이고 6월 22일엔 로보택시 시범 운행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정치 리스크도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실제로 촬영일 기준으로 이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며 무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역시나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상원 통과를 앞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공격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테슬라가 네. 네. 테슬라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오너 리스크도 있고 FSD 문제도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건 알겠는데 무섭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가 이렇게 변동성도 큰 종목이지만 하지만 강하게 그만큼 모멘텀도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요. 테슬라가 무려 5% 가까이 그동안의 좀 하락세를 어느 정도는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장기 보유 전략에서는 분할 매수나 낮은 구간을 노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넷플릭스는 실적과 콘텐츠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세훈님은 혹시 이 넷플릭스도 좀 즐겨 보시나요? 저도 넷플릭스 즐겨 보는데요. 혹시 폭삭소가수다 보셨나요? 제가 폭삭수가수다는 관시기가 굉장히 아. 선풍적이었다라는 건 들었는데 네.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아. 저는 좀 스릴러 이런 장르를 좋아해서 음. 오징어 게임 정말 열성적으로
좀 어. 찾아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 시즌 3가 네, 발표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3를 공개가 되자마자 아주 열심히 정주행 중인데요. 오징어 게임 3가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좀 일조를 기여한 것 같은데요. 이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인 투둠의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서 29일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3의 시청 기간은 무려 3억 6,840만 시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숫자로 들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쵸. 이를 전체 러닝 타임으로 나눈 시청 수는 6,010만이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는 꾸준히 인기작들을 공개하면서 OTT로서의 탄탄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셰니에르 에너지나 일라이릴리는 변동성이 적고 꾸준한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셰니에르는 미국 내 LNG 생산량 1위, 유럽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아직도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러면 국채는 좀 어떨까요 네, 지금? 국채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음. 국채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의 국채 ETF인 TLT ETF는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대비한 방어 자산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4.6%까지 올랐다 다시 4.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인데요. 이 정도 레벨이면 분할 매수 전략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LNG나 국채 ETF 같은 종목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높은 수익을 내겠다보다 지키면서 조금씩 쌓는다는 분들에게 적합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장기 전략으로 실적 우상향과 더해 정책 민감도 낮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특히 눈여겨볼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바로 관세 유예, 해시태그 우량주, 해시태그 AI 산업, 그리고 해시태그 기술 혁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은 로보틱스와 AI 플랫폼, 넷플릭스는 컨텐츠 경쟁력과 광고 모델 확장, 그리고 셰니에르는 에너지 자립 시대의 핵심 수출 기업,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부터 치매 치료제까지 파이프라인 보유, 마지막으로 TLT ETF는 경기 둔화 대비해 이 장기 국채 편입 전략으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산업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하반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수익률보다는 불안감이 덜한 종목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져도 납득 가능한 주식. 이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같기도 하고요. 네, 떨어져도 납득이 가능한 주식 이게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심리에 맞는 테마들이 이번 자료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꽤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중단기 전략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네, 중단기 전략은 아무래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실적, 정책 이슈, 그리고 경기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베리사이는 도메인 독점 기업입니다. 경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입 장벽과 수익성이 높아서 버핏이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또 알파벳은 말 그대로 AI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검색 광고는 여전히 수익성이 좋고 클라우드는 빠르게 성장 중에 있고요. 오픈 AI와 협업도 큰 시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밸류에이션도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도 좀 줄여주고 있죠. 네. 사실 구글은 너무 커서 오히려 투자하기 어려운 느낌도 있는데 요즘같이 AI 기술 싸움이 치열한 시기에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클수록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미국의 저가 유통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이 소비 둔화가 심화되는 지금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산 생필품의 중심이고 중산층 유입도 확대되고 있어서 관세나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가성비 소비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우버는 플랫폼 확장성과 자율주행 협업을 동시에 갖춘 기업입니다. 웨이모와 협업도 이어지고 있고요. 구독 모델인 우버원은
우버 원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 수익 모델도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볼만한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참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좀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알기 쉽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안정 흐름 속에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100과 S&P 500은 AI, 클라우드,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 흐름은 미국의 경제 지표 둔화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7월 9일로 예정된 중국산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은 시장의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만약 관세가 재개된다면 일부 수출 관련 기업이나 중국 연계 산업은 꽤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컨텐츠 AI 관세 민감도가 낮은 테마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동시에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전략의 핵심은 실적 기반의 성장 기업, 그리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중단기 전략은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소비 트렌드 변화, 단기 실적 변수 등을 고려해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지금 뭘 사야 할까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어떤 테마가 유효하고 어떤 기업이 그것을 실적으로서 증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2025년 하반기는 정책 이벤트와 경기 둔화,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이 세 갈래의 흐름 속에서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주가보다도 시장의 테마와 기업의 실적을 보는 눈이 이제 정말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다가올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국 정책 변화에 맞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NH투자증권의 리포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앞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약간 갈팡질팡 갈피를 잡기 힘든 이런 시장 속에서는 네. 아무래도 수혜주를 좀 미리 예측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여기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에서 20%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변화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7월 9일로 예정된 관세 유효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이 지표로도 좀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군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기존처럼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미디어, 엔터, 소프트웨어, 통신 같은 방어적인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반도체 같은 일부 종목들은 좀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업종의 흐름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요? 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전고점을 회복했지만 전체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7월 관세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 시기 들어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낸 업종은 미디어 엔터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미디어 엔터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중심 소비가 늘어난 점, 통신은 AI 클라우드 수요 확대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방어적이고 좀 플랫폼 중심의 산업군이 중심에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아직까지는 좀 경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순히 많이 오를 종목보다 정책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즉 정책 수혜주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 리스크는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고율 관세 부활 가능성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전에 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종지부를 찍지 못했는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내성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19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지만 지수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투자자들이 이미 합습 효과를 갖고 있어서 조정은 짧고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정치적 반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 전역으로 퍼진 노 킹스데이 시위인데요. 6월 14일 트럼프 생일을 맞아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반대하며 우리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시위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가 이런 시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마음대로 밀어붙이기엔 좀 부담이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관세 자체보다 그 이면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 신뢰도까지 함께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고율 관세 전면 재개보다는 품목별 관세 중심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을 움직일 두 번째 큰 정책 카드, 바로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입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 3개월 연속 금리 인하와 감세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미국 증시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파월 의장도 물가가 안정됐다면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OBBB,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럼 시장에선 좀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부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 항목을 연구하는 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금리 압력도 크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네, 이제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면 최근 시장 반등을 이끈 건 다시 테크 섹터, 특히 M7의 일부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고점을 회복했고 과거 트럼프 감세 시절에도 가장 크게 상승한 섹터가 바로 테크였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경우 AI 서버 수요에 더해 감세 혜택까지 기대되는 이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현금 창출 구조가 정책 변화에 강한 내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책 모멘텀까지 좀 받아가면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플러스 정책 수혜가 결합된 이유 있는 상승에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수혜주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테마, 감세 정책 수혜주와 금융 규제 완화 수혜주로 나뉘는데요. 먼저 감세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세 수혜 업종은 공통적으로 캐펙스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송, 자본재, 유틸리티, 통신, 미디어 엔터 등이 있고요. 트럼프 감세안은 기계 R&D, 이자 비용 세금 공제를 영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종목으로는 락웰 오토메이션, UPS, 페덱스,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등이 포함됩니다. 락웰은 산업 자동화에 특화된 기업으로 제조 공정에서의 생산형 향상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UPS와 페덱스는 글로벌 운송 인프라 구축에 캐펙스가 꾸준히 들어가는 구조이고 트레이는 에너지 효율 냉방 시스템에 집중하면서 IRA 법안과도 맞물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영어가 굉장히 많은 지금 네. 내용이에요. 혹시 외국에서 좀 살다 오셨나요? 외국에서 1년 동안 살긴 했는데 아. 엄청 잘 아는 편은 그래도 아닙니다. 발음이 저랑 좀 달라서 저는 이제 유학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어우 연습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이렇게 영어 발음 많이 넣으셨길래 음. 괜찮으실까 했는데
잘 발음을 하시네요. 네. 근데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자산 규모가 좀 크고 장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과 세제 혜택이 중요한 기업들은 정책 변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반영받게 됩니다. 네, 이제는 금융규제 완화 수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진입이 가능해졌고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될 경우에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은행화가 필수 요건으로 될 전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자본 여력이나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그리고 M&A 기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섹터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외 종목으로는 시티그룹, 찰스 슈왑,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ESLR 완화, 연체로 규제 폐지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찰스 슈왑은 예탁금 기반 수익 구조라 금리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JP모건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비중이 높아 금융 완화 수혜에 더 강합니다. 역시나 이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는 말이 있듯이 네. 불확실할 때는 은행주로 좀 많이 눈길이 가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가올 미국 정책 수혜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가올 하반기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축소, 즉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캐펙스 투자는 기업은 감세로, 금융주는 자본 여력과 규제 완화, 그리고 기술주는 정책 플러스 실적 모멘텀의 결합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바탕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관세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의 높낮이만 볼 게 아니라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먼저 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종목들에는 변동성 구간에서도 실적 기반이 탄탄하고 정책 수혜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인 만큼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 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도 그렇고요. 저희 지금 전에 전달드렸던 리포트도 그렇고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도 그렇고 좀 참 귀에 꽂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맞습니다. AI 정말 네. 많이 들리죠. AI 관련된 또 지금 정부의 지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AI 관련된 산업에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또 소리도 들리고 있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맞아요. 정말 요즘 네. 스테이블 코인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좀 요즘 귀에 쏙쏙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종목을 찾을 때 이런 키워드를 잘 파악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